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직선 경로를 가속하는 유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경로를 가속하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용기 속에 유체가 담겨 있고 이러한 용기가 직선 병진 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다음의 그림은 Z축 방향과 X축 방향에 가속도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렇게 X축 방향과 Z축 방향의 가속도에 의해서 결국 그 총 가속도의 방향은 다음의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 따라서 어쨌든 X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속을 함에 의해서 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기울어짐에 의해서 초기 물이 아니고 이 액체의 높이였던 H0에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기울기가 생김에 의해서 결국 각도 시타와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최대 높이 변화량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Z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기울어진 부분의 이 위치가 딱 이 수평 길이의 절반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만일에 X축 방향의 가속도만 있다라고 하면 딱 절반이 되는 부분에서 양쪽이 대칭으로 이러한 삼각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이러한 직각 방향의 어떤 가속도 성분은 중력 가속도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G-A가 항상 이러한 수면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라운드 P, 라운드 X는 마이너스 로 AX가 되게 될 것이고, 현재 Y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없기 때문에 AY가 0이 되게 됨에 의해서 라운드 P, 라운드 Y는 0,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Z는 마이너스 로 곱하기 G 플러스 AZ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우리가 압력의 전 미분을 한번 살펴보면, 전 미분은 결국 다음의 꼴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현재 원래는 라운드 P, 라운드 Y, DY도 있는데 어차피 이 성분이 0이 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라운드 P, 라운드 X 대신에 마이너스 로 AX,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Z 대신에 마이너스 로 곱하기 G 플러스 AZ를 대입을 해서 다시 P에 대한 전미분을 정리를 하면 dp는 마이너스 로 ax dx 마이너스 로 곱하기 g 플러스 az 곱하기 dz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양변을 적분을 정적분을 1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dp는 p2 마이너스 p1이 되게 될 것이고, 우변에 있는 것은 각각의 dx가 x2 마이너스 x1, 그리고 dz가 Z2-Z1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이 수면상의 즉 프리서페이스 상의 원점을 설정을 해서 그때 x1과 z1을 0,0으로 하는 원점을 설정을 해서 프리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압력은 우리가 대기압 P0이므로, 따라서 다시 P2-P1에서 P1을 우리가 P0로 하고 X1과 Z1을 0,0으로 하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프레셔 베리에이션은 P가 되게 되고, 즉 어떤 임의의 위치에 압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음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정지 유체와 다르게 우리가 정지 유체에서는 어떤 이제 Z축 방향의 이제 성분만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가속하는 유체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Y축 방향으로의 가속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Y축 방향의 그 성분도 나타나게 될 건데 이제 대부분은 일단 뭐 Y축 방향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그 공간 운동을 하진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압력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제 프리 서페이스 상의 압력은 이제 대기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높이 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그 라인 선상의 압력은 이제 동일한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러한 프리 서페이스에 평행하게 그은 이러한 라인들은 모두 이제 컨스탄트 프레셔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 라인 선상의 압력은 이제 모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컨스턴트 프레셔 라인을 이제 아이소바라고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델타 ZS를 그 구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델타 ZS라고 하는 것은 이제 1과 2 위치에 있어서의 이제 Z 값의 이제 차이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앞서 이 P-P-P1은 다음에 공식으로 정리되는 식에 있어서 결국 이제 아이소바에 있어서는 이 압력차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다시 이제 Z2-Z1에 곱해진 이 값을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제 ZS2-ZS1은 이제 마이너스 G 플러스 AZ 분의 AX 곱하기 X2-X1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아이소바 상의 이제 X축 방향에 따른 이제 Z 값의 변화량은 이제 결국 DZ 아이소바 DX가 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값이 이제 앞서 이 식에서 이제 이 식을 이쪽으로 가고 이제 이 식을 양변에 나눠서 극한을 취하면 이제 DZ DX가 되게 되는데 결국 그 값이 이제 이러한 상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결국 이제 이 값은 이러한 그 수면의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z 아이소바 dx는 이제 이 값이었고 다시 또 이제 결국 이제 dz dx는 이제 이 삼각형 상의 이제 x축 방향 성분 분의 이제 z축 방향의 성분이 이제 결국 기울기의 그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젠트 시타가 되게 되고 일단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값과 이 값에 양변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탄젠트 시타는 이제 마이너스를 소거하고 G 플러스 AZ분의 이제 A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타를 구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G 플러스 AZ분의 AX의 그 아크 탄젠트를 구해주면 이제 각도 시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워터 탱크에 이제 용기의 그 탱크의 높이가 80cm이고 그리고 이제 단면이 2m 곱하기 0.6으로 주어져 있고 또한 이제 가속도는 이제 AX 방향에 이제 가속도 성분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이 델타 ZX를 구하고 델타 ZS를 구하고 이제 B 값으로 어떠한 값이 이제 즉 이제 2m와 0.6m 중에 이제 어떤 값이 B 값으로 이제 들어가야 맞는지를 그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AX는 이제 10초 동안 0에서 이제 90km/h로 가속이 되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AX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T에서 일단 90분의 10을 하면 이제 값이 계산이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그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뒷부분의 값을 이제 곱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탄젠트 시타는 우리가 dx에서 이제 그리고 그 값이 g 플러스 az분의 ax가 되게 됨을 알 수 있었고, 일단 az는 0이고 이제 ax는 2.5 그리고 g는 9.82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이제 중력과 속도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0.25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타는 이 값을 이제 아크탄젠트를 해주면 이제 14.3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델타 ZS는 우리가 이제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ZDX에서 이제 미분형이 아니라 이제 실제 어떤 델타 X분의 이제 델타 Z인데,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X축 방향의 가속도만 있다라고 하면 딱 이쪽 길이의 이제 중심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중심 부분을 통과하게끔 이러한 그 기울어진 그 자유 표면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의 길이 값은 2분의 P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식에서 다시 이제 델타 ZS만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값을 탄젠트 시타에다가 곱해주면 되고, 먼저 이제 B1은 우리가 2m를 대입을 하고 B2는 이제 0.6m를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고, 일단 탄젠트 시타의 값은 이제 앞서 이 값으로 이제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제 먼저 이제 B1이 이제 2m일 때, 즉 이제 B 값이 2m일 때는 이제 그 이 가속도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높이가 이제 높아지는 부분의 높이 값이 이제 25.5cm가 되게 되고, 이제 0.6m가 이제 B 값이일 때는 그 7.6cm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용기의 높이는 이제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물이 조금 더 덜 넘치게 하려면 이제 작은 값으로 이제 되게끔 이제 B 값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B는 0.6을 하고, 이제 이쪽을 우리가 가로 길이라고 하면 이제 세로 길이를 이제 2m로 해서 이제 탱크를 그 트럭에 탑재를 해서 그 운송을 해야 이제 물이 조금 더 덜 넘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출렁임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제 넘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만일에 우리가 동일한 물높이라고 하면 이제 더 많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의 길이를 이제 더 작게 설계를 해서 이제 트럭에 탑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